정부가 이란에 돈을 보내겠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요. 미국과 이란이 한창 전쟁 중인 이 상황에 굳이 돈을 보내겠다는 것. 여기에는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죠. 한미동맹을 외교와 국방의 중심축으로 했던 대한민국이 혈맹 미국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 돈을 보내겠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비교적 적은 액수지만 어쨌든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동조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현재 이란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피해자성에 동조해주는 겁니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문제제기로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거리를 두어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확대 해석하지 않고 흔한 인도적 지원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미묘합니다. 저를 정말 우려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 타이밍이 있는데요.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파병을 안 해줬다고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이 타이밍에 굳이 이란에 돈을 보내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련 SNS 글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외교 마찰을 빚은 이 타이밍에 이런 액션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밍을 고려하며 전체 그림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의 독단적 아집 때문에 아주 위험한 길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SNS 논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간략히 설명하면 이재명이 온라인에 떠도는 극단주의 음모론자가 퍼뜨린 이스라엘에 관한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이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린아이를 고문하고 산채로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는 식의 거짓 음모론을 팩트체크 없이 공유하며 이게 홀로코스트랑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죠. 당연히 큰 논란이 일었는데 이재명은 가짜뉴스에 사과하는 대신 자기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이스라엘과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최고 수위의 규탄과 비판을 하며 따지고 들었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수교 이후 최악의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은 본인이 가짜뉴스 공유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무시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본인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굳이 받아쳤습니다. 실망이라면서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당장 국익보다 자기 체면치레를 우선시하며 이 꼬일대로 꼬여있는 중동 사태에 굳이 대한민국을 엮여들게 하는 꼴을 보며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집권 세력이 이 이재명의 SNS 사고를 어떤 식으로 스핀했느냐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여론의 방향을 바꾸고자 프레임을 짜고 PR을 하는 걸 스핀 닥터링 혹은 스핀이라고 하는데요. 집권 세력은 이재명이 애초에 SNS에 문제액을 올린 게 대이란 실용외교라는 식으로 스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새벽에 글 쓴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겁니다. 집권 세력은 이재명이 SNS에 이스라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정부에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시점부터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때려서 이란에 메시지를 주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를 빼내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랍니다. 트럼프의 폭주화 기행으로 국제사회에서 패권국가 지위를 잃고 있는 미국을 염두에 둔 외교 다변화 전략이라는 해석도 붙입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러 트럼프와 결이 다른 행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외교 다변화를 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는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대국을 구성하고 SNS에 글을 올린 거라고요. 우상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앙으로 포석을 옮겨가고 있다고요. 청와대 대변인도 말합니다. 이재명은 바둑으로 치자면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쳤다고요. 아,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님. 집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한입으로 찬양하는 이른바 이재명 외교 천재론. 이들은 이 모든 게 이재명의 큰 그림이었다며 어리석은 자들은 감히 헤아리기 힘든 대통령님의 큰 뜻을 찬송합니다. 실제로 이재명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고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식의 아리송한 글을요. 굳이 새벽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아주 잘 포장된 개소리라고 확신합니다. 외교 천재요? 그딴 소리 떠들면 안 민망합니까? 외교 천재지변이겠죠.
모든 게 외교 천재 이재명의 큰 그림이었다는 주장이 개소리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사태의 시발점인 이재명의 SNS 글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정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란에 러브콜을 보내려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이 SNS에 이스라엘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던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가짜뉴스를 공유합니까? 이스라엘을 규탄할 의도로, 그렇게 이란과 화친하고자 하는 의도로 글을 쓴 거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공식적인 채널로 입장문 등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미 1년도 더 전에 팩트체크 다 끝난 가짜뉴스를 공유한 겁니까? 심지어 아이를 고문하고 살아있는 채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원글 게시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음모론자죠.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지만 화면에 띄우는 것만으로도 유튜브에서 바로 제재를 당할 만한 그야말로 나치 수준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늘어놓는 계정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게 된 시발점은 결국 이재명이 터무니없는 음모론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한 거였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이재명 외교 천재님이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신의 한 수를 둔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가짜뉴스를 공유해서 굳이 망신을 산 겁니까? 그런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팩트로 이스라엘을 깠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재명은 SNS에서 사고를 친 후 자존심 세우며 이게 보편적 인권을 위한 당연한 지적이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이스라엘에 실망이라며 오히려 핀잔까지 줬죠. 자기가 가짜뉴스 공유하며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랑 다를 바 없는 짓을 했다고 트라우마까지 건드리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놓고는 상대가 팩트로 따지고 들자 갑자기 다른 나라들도 다 눈에 지적한다면서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 이런 비열한 책임전가 화법을 구사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SNS에서 친 대형 사고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스핀하더니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이란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큰 그림이었다는 식으로 스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본질은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기 싫은 소인배의 알량한 자존심 싸움이었을 뿐이면서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복잡한 중동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딱히 누구 편도 들지 않고 한 발 뺀 채 국제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리주의 외교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파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태도였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그간 팔레스타인 관련 유엔 인권 결의안에도 기권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인권이라는 그 보편적 가치를 위해 이스라엘을 가짜뉴스로 비난했고 이로 인해 외교 마찰을 빚었으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친이란 행보를 염두에 둔 이재명 외교 천재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이재명 정부도 최근까지는 이런 기조를 이어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정권이 이번 사태 이전에 중동 문제에 딱히 입을 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SNS 사고로 이스라엘과 외교 마찰이 생긴 직후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인권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 그런 분이 북한 인권 문제, 중국 인권 문제, 러시아 전쟁 문제에는 철저히 입을 다뭅니까? 쉐쉐하면 그만이라면서요?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드는 건 처음부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그 다음 개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이란에게 친하게 굴어서 우리 배를 빼내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 이란한테만 잘 보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였습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는 건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란한테 살갑게 굴고 돈 찔러준들 당장 트럼프가 이란 통해서 배 통과시키는 걸 막겠다고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건 어쩔 겁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배신 아닙니까? 여기에는 또 무슨 큰 그림이 있는 겁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 SNS 중독자가 SNS 하다가 사고 친 거 이미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욕 좀 먹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재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아집을 피우려다 보니 스텝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의 키배에서 지고 싶지 않은 이재명의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중동 사태에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익훼손이고 외교 참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SNS 활동과 SNS 중독 때문에 이 촌극이
아니, 이 무시무시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저 이재명 찬양에만 앞장서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교 천재 이재명의 큰 그림 타령이 나면서요. 그동안 이재명은 승승장구해왔죠.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탄핵 직후 당선되어 정적들을 망신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야당보까지 좋아서 국민의힘이 뻘짓이 나는 동안 그야말로 독주였습니다. 지지율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압승이 예상되니 이 순항 속에서 이재명의 자아는 걷잡을 수 없이 비례해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거대해진 자아를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하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살다 전쟁 중인 미국의 적과 화친하려 들면서 이를 외교 천재론 따위로 포장하는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나 트럼프라는 예측 불허한 인물이 국제 질서와 상식을 재편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도박을 강행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런 흐름이 이재명의 SNS 기싸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외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교 천재 같은 낯뜨거운 소리를 떠드는 작자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원지였습니다.